오늘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의 해부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몸을 해하는 것, 이것은 곧 불효라고 여겨진다는 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동양 유교의 깊은 사상 속에서 신체를 해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마취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수술이나 시신의 해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드라마 허준을 예로 들어보면 허준 선생이 스승의 시신을 해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허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허준의 결단은 비난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실제 조선은 전유영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시체를 3구를 해부하여 오장도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 오장도라는 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유영은 1624년 이괄의 난 때 반란군과 내통했다는 무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체를 해부했기에 그 재앙을 받은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장도는 이름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하는 기와 혀를 알기 위해 오장육부를 해부한 부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일본의 해부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서양의 해부학을 일본이 받아들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지마에서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통해 해부학 서적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글과 그림들로 가득 찬 이 책은 일본 의사들에게 큰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그 결과 해체신서라는 중요한 번역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의학 용어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해체신서의 번역 작업은 암호해독에 버금가는 난이도를 자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용어가 창조되기도 했습니다. 번역에 큰 공헌을 한 요타쿠는 부담감에 작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해체신서에 실린 그림들은 서양 화법을 배운 화가 오다노 나오타케의 손을 거쳐 정교하게 그려졌습니다. 이후 호시노의 인체 목골 모형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뼈의 구조를 세밀하게 재현해낸 것으로 후에 막부에 헌상되어 에도 시대의 의학 교육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불구하고 번역 작업에 참여한 요타쿠는 자신을 자책했음에도 해체신서는 일본 의학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1804년 일본인 의사 하나오카 세이슈가 유방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전신 마취를 통해 이루어진 매우 진보적인 수술이었습니다. 호시노 료에스 의사는 사형수의 시신을 해부하여 인체 골격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1792년에 완성되어 일본 의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해체신서와 인체 목골 모델은 동양의 전통적 윤리와 서양의 실용적 사고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양의 관점에서는 사체에 손 떼는 것 자체가 불경하며 생명에 대한 이해는 음양오행설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해체신서의 등장은 동양의 지식체계에 큰 충격을 주며 실용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일본이 해부학을 수용한 것은 실용적 지식에 대한 갈망과 이미 구축된 인프라 덕분이었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조선 통신사의 일화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1764년 조선의 의사 남두민이 일본 의사 시타야마 쇼로부터 해부 실험에 대해 듣고 난 뒤 갈라서 아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짓이며 가르지 않고도 아는 것은 성인만이 할 수 있으니 미혹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991년에는 조선의 관료 송원빈이 일본 병원을 방문해 해부도와 해부용 인형을 보고 정말로 끔찍하기 짝이 없다. 이는 인수를 하는 자가 할 짓이 아니다. 고약하고 고약하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조선이 일본보다 먼저 서양 해부학을 접했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것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서양 해부학을 받아들인 것은 센고쿠 시대와 에도 시대를 지나면서 쌓인 실용적 지식에 대한 열망과 이미 구축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과 일본의 해부학에 담긴 내용을 통해 인프라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 그리고 반성을 통해 더욱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습니다.